지난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것이 이른바 갑질 논란이죠.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갑질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 사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죠. 오늘 10미닛 리포트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주목합니다. 추운 날씨. 길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무슨 사연으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선 걸까? 지난 1월 14일 장수군청 앞. 지금까지 있었던 선생님들 내부 문제가 있으니 다 자르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관점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장수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소속됐던 상담사들. 이들은 센터에서 수년 동안 일해왔지만 지난 12월 갑작스럽게 장수군으로부터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계약 종료 통보 이유는 뭘까? 센터장으로 부임한 센터장님이 직장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리고 장수군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2월 31일부로 해고가 돼서 지금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놓고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 이상 센터에 근무한 상담사들. 상담센터에 갈등이 생긴 것은 지난 2017년 새로운 센터장이 부임하면서였다고 합니다. 센터장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담사들은 지난 10월 장수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수군에서는 오히려 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겠다며 상담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겁니다. 상담사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한테 12월 4일 날 오셔서 고두로 4명 선생님들은 1년에 한 번씩 기간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간 만료로 그때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민간 위탁을 위해서 중단을 할 테니 이제 출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해왔다는 센터. 상담사들은 최소 3년에서 팀장은 무려 26년을 센터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새로운 센터장 부임 이후 부당한 업무 지시와 인격적 모독에 시달려야 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위서를 작성을 해서 개인 메일로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언성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불필요한 업무 지시들이 내려와요. 뭐 3년치 뭐를 정리해 와라. 팀장이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냐. 내일 모레 50이 다 돼가가지고 너 아직도 그 정도밖에 못하냐. 상담사들은 장수군의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원활히 해결되지 않자 이 이야기를 공론화했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센터장과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부당한 짓이나 무슨 뭐 일방적으로 업무를 제가 뭐 진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무슨 부당한 짓을 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제가 조직적인 왕따나 이런 부분을 많이 당했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하는 당시 센터장. 하지만 센터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상담사는 또 있었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들이랑 전화했던 통화 내용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다 작성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그날 6차, 7차에 걸쳐서 좀 수정을 시켜서 너무 계속 계속 그 정도 계속 몸이 안 좋았고 힘들어서 그냥 그날 바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증상뿐 아니라 급성 위장염과 부정 출혈 증세까지 발생했다고 상담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상담사들. 저희 기관이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조용하지만 어떤 합리적인 결말을 좀 맺고 싶었고 그래서 군의 이야기를 하면 이게 잘 소통이 돼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될 거라고 기대를 좀 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장수군에서는 12월 초 센터 운영 중단으로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상담사들에게 해왔고 하루아침에 수년을 일해온 직장을 잃은 이들은 결국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장수군에서 상담사들과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이 사태가 조금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운영해왔던 점에 조금 문제점들도 보이고 행정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관리 감독도 소홀하고 운영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결정을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하게 된 거죠. 네. 수년 동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단란하게 꾸려왔다는 상담사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갑작스런 해고로 하루하루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의 경우는 20년이 훨씬 넘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는 이유미 전 팀장. 저희가 내부의 문제들을 제시한 것이 그렇게 큰 거여서 이렇게 해고라는 단어가 왔을 때는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런 노력을 했었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부당한 대우에 맞서고자 용기를 냈던 상담사들은 용기가 예상치 못한 해고로 이어지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장수군에서 계약을 종료한 것은 과연 정당한 처사였을까? 전문가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장수군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 그러면 1년 했으니까 뭐 별도의 무슨 통지 절차 없이 그냥 끝난다. 뭐 그렇게 따지자면 극단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정규직이 있을 수가 없죠. 앞으로도 2년 이상 할 거라고 보여진다면 이건 당연히 2년이 안 됐더라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는 거였고 첫째. 둘째로 이미 2년 이상 해왔다고 하면 더 이상 뭐 그건 고민할 여지가 없이 이미 정년직까지 적용을 받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야 맞다. 지난해 장수군청 내에서 실시한 특별감사. 상담사들이 제기한 센터 내의 갑질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상담사들의 문제점들을 들춰내는 결과뿐. 센터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인격 모독에 관련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양쪽 말을 다 들어보니까 우리 감사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 결과에는 그 과정이 빠졌고. 센터장의 어떤 갑질 부분에 대한 걸로 감사를 한다고 했었지만 정작 감사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문제점을 들춰내기 위한 감사로 진행이 됐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또한 감사 결과에는 상담사들의 휴무를 과도하게 책정해 마치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보면 이거를 날짜처럼 계산을 해서 1년에 4, 5개월 정도를 쉰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건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장수군에서는 상담사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며 상담사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증거자료 제출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통해 전달됐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장수군. 장수군 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고용 문제는 계약이 만료된 것이 맞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2년이 다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제대로 고용계약도 승계할 건지 잘못된 계약인지 또 그 근로계약표 중에서 저희가 계약을 잘못해서 손해본 부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을 군청에서 지금 고발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사협조를 잘 해라만 했지 뭐 고발을 했는지 그걸 전혀 지시를 내린 사항은 아니신 거죠? 예. 소송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는 장영수 장수군수. 의회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놓은 상황이라 행정에서도 절차를
이행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 결과가 나오는 이후로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을 책임지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일이 존중받을 수 있을지 깊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문가 패널 오셨습니다. 장수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비상대책위원회 이재명 공동집행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이야기 영상도 제가 봤지만 상담사들 분들 직접 이렇게 말씀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들 입장이랑 어떻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좀 알려주세요. 주무부서인 그 주민복지실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담 선생님들이. 예. 근데 그때마다 계약 기간이 센터장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참아라, 2년만 참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셨었던 거고 그냥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그럼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대처를 해왔다고 이제 들은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이 행정의 이 태도는 제가 보기에도 참 유일무이한 사례가 아닌가. 예를 들면 직장 내 갑질을 통해서 당장 우리 아이들 그 케어를 받아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 행정은 바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고 잘못이 무엇이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민 중심, 우리 청소년 중심으로 일을 풀어야 되는데 예고도 없이 이렇게 12월 말일로 해서 폐쇄를 해버린다라는 건 이거는 기본 자격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군을 위해서 일해왔던 사람들을 해고한 사례는 요새는 무서워서라도 안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게 가능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권력으로 정말 남용하시는 사례가 아닌가. 엄청 저는 독선적이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그때 대책위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수 측에서, 군청 측에서 너무 사건을 양비론적인 시각에서 본다 이렇게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담당 부서인 이제 주민복지실의 주민복지실장하고도 이제 몇 차례 간담회와 면담을 좀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늘 하는 이야기는 센터장이 잘못한 거 우리도 안다. 하지만 직원들도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센터장이 그런 거 아니냐. 본인들이 어떤 그런 조치들을 받을 거라는 그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거를 감수하고 어쨌든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공익 제보를 이렇게 한 건데 그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지금 지켜보실 텐데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폐쇄하고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들을 지금 끌어모으시는 것 같고 당연히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가 뭐고 무엇이 잘못됐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 아동과 청소년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같이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행정이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군청에서는 나름대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 사안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 감사 목적에 따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의아스럽고 그러니까 센터장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는데.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누가 봐도 이거는 이 감사 결과라는 게 굉장히 조금 너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에 그친 게 아니고 군청에서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군수 면담을 한 차례 했었어요. 저희 공동대표님들하고 이제 상담 선생님들도 이제 배석한 상태에서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 군수께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라라고 해서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급하게 이제 그 상담 선생님들이 그 자료들을 이제 뽑아서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그 저하고 이제 공동으로 같이 집행위원장 하고 계시는 분께서 비서실장을 이 건으로 만나기로 했으니 그 편에 그럼 전달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거리상으로도 불과 한 2, 3분 거리예요. 그 안에 이 내용을 볼 물리적, 시간적 여유도 없을 거니와 좀 요약을 하면 상담한 그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가 담긴 서류를 대책위가 전달받아서 군청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대책위는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그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지점을 문제 삼은 건가 보네요. 네.
일단 이 직원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 잃었던 일자리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을 하려는 것 같은데 복직 여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면 내가 근로자인 게 인정이 돼야 되고 나는 누구 소속 근로자인 게 인정이 돼야 누구를 상대로 부당해고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군에서는 센터가 운영을 안 할 거니까 이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분들은 장수군 소속 근로자입니다. 예. 이분들을 규정하는 규정이 장수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장수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즉 본인들도 이분들은 장수군 소속 근로자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센터가 운영을 안 하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컨대 우리 회사가 총무부가 있고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으면 3공장을 문을 닫으면 3공장 직원 다 내보내도 됩니까? 우리나라 법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 1, 2공장 쪽으로 보내든가 다른 일을 만들어주던가 정 보낼 데가 없으면 휴업을 해야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당연히 부당해고로 인정이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요약하면 이제 센터장이 사용자가 아니고 장수군이 사용자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센터가 없어져도 장수군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네, 맞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네.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셨고요. 추측일 수 있는데 센터장의 갑질을 내용으로 하는 그 감사인데 오히려 우리 직원분들을 향해서 칼날을 휘두른 것 같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게 여기 상담센터가 제가 찾아보니까 청소년복지법하고 네. 장수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설치된 거거든요. 장수군이 마음대로 폐쇄를 결정하고 그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군수랑 그러니까요. 구청이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아니, 게다가 여기 운영하는데 국비를 70% 국비 지원 받는 데죠. 여기가 여성가족부 지원을. 네. 그러니까 장수군이 무슨 대단한 어떤 예산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을 운영을 해주는 데가 아니라 국가에서 법에 따라서 운영 설치하라고 하니까 한대니까 이건 네. 장수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장수 군수 도의원 출신 아니세요? 그러니까 신상 털기를 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신상이 아니라 이건 다 공개돼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도의원 출신이 편집해주세요. 도의원 출신이 이런 과정을 무시하는 게 요즘 도의원 이해가 안 되는- 출신으로서 네. 나마다 이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네. 2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무기계약직 정년이 보장되는 분은 결론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그렇죠. 된다는 네, 말씀이네요.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안군이라든가 김제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화 군에서 직접 노인 요양원을 운영을 했죠. 예. 근데 그거를 민간 위탁을 줬습니다. 사회복지법인들에게 민간 위탁을 줬고 그 민간 위탁을 줬을 때에는 승계되시는 기존 근로자분들의 동의가 있었죠. 그때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제 됐고요. 향후의 대책위 측에서는 어떤 지점에 집중을 해서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저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대를 좀 버리지는 않고 있고 그 민간 협의기구를 예. 그 좀 같이 구성해서 거기서 머리를 맞대서 좀 소통을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난 월요일 날 임시 무료 상담소를 그러니까 정상화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임시 상담소를 열자 해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개소식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청소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상담은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 장수 군수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판정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그 중간이라도 얼른 복직명령 내리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서로 감정상한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거 결국 판정을 받으면 또 다른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행정도 낭비고 그럼요. 또 저희도 네. 저희 쪽도 이게 좀 서로 만나서 네. 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참 갑질 문제 제기했다가 참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혹시 노무사님 약간 네. 여담이긴 한데 네. 직장 내 갑질 당할 때 뭐 꿀팁 같은 거 없습니까? 아, 꿀팁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지난 1월 15일 날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가 됐거든요. 직장 안에서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이달 중에 노동부가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뭐 이슈 옥타곤 프로그램에서도 혹시나 후속 보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